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첫째 날입니다. 2021년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예, 정말로 엊그제 같습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코로나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제 11달이 지났고 12월이 시작이 되는 날인데요. 첫 소식 12월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좀 마음이 아픈 참 진짜 분통이 터지는 내용으로 전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좀 저도 참 답답하고 잡잡합니다. 자, 헤드라인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내용 좀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헤드라인은 정부 여행업 버렸다, 이렇게 제목을 일단 잡았는데요. 오늘 주 내용이니까 한번 나중에 계속 들어주시고요. 호주가 원래 12월 1일부로 오픈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놈의 그 변이 때문에 일단 15일 한 보름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22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가 시작이 됐고요. 제주 크루즈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예, 제주도는 또 크루즈 산업의 대한민국으로 치면 크루즈 산업의 어떤 거점이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지나가는 애도 다 아는 반지의 제왕이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관광 스타트업 지원 사업 우수기업 선정됐고요. 에어서울은 부산행 더블 할인 광클전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일단 헤드라인은 요 정도 되고요. 예, 본격적으로 오늘 주요 내용들 전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자입니다. 네, 일단 저희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그냥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사실 뭐 아마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저도 사람이고 당연히 그럴 때 될 줄 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표 난 자료 그냥 전해 드렸는데 그게 좀 착오가 있어서 우리 또 그것만 듣고 그 소식만 듣고 좀 시도를 했는데 안 돼 갖고 참 되게 막 이른바 그냥 열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보도하는 입장에서 나서 더 이렇게 막 취재하고 해서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도 참 죄송한 마음이고 착잡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요 내용 말씀을 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한 일주일 전이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전기세도 깎아주고 그다음에 많은 건 아니지만 1% 초저금리에 2천만 원까지 대출 융자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은 그렇게 1% 금리에 2천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여행업도 당연히 되는지 알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알고 문체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저희도 그대로 갖다 그걸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행업은 그것마저도 제외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안 돼서 우리가 안 된다는 거를 지원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걸 아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되게 화가 많이 나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 공연, 기획업, 실외, 체육시설업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여행업도 비대상 업종이죠. 소상공인이 문체부가 추진하는 지원 대책 외에 1%의 금리로, 그러니까 1% 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문체부 주도는 아니었던 거죠. 예. 아무튼 요거 대출받을 수 있는 이른바 이게 뭐였냐면 이름이 일상회복 특별융자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 우리 여행업은 빠져 있어서 여행사를 비롯한 여행업계가 지금 참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합니다만 이럴 때 이 말보다 더 어울리는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행업계가 야마가 이빠이 돌았습니다. 네, 야마가 이빠이 돌았습니다. 네. 문체부는 지난 11월 23일 자료를 발표했죠. 거기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179억 원 규모로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감면,
그리고 뭐 2개월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최대 20만 원 경감 이런 거 다 그때 전해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대규모 지원 내용을 담은 자료를 공식 발표하면서 문체부가 추진하는 지원 대책 외에 1% 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막상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자 11월 28일 엊그저께 발표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보면 거기에 이미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융자 지원 대상 대부분은 시설물 관련 업종입니다. 뭐 카페, 목욕탕, 헬스클럽 이런 거. 여행업은 안 돼. 아예 빠져 있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정부 여행업 버렸답니다. 그래서 여행사는 아예 지원 대상조차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떡하라는 얘기죠. 융자가 필요한 여행사 관계자들은 융자 신청을 위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막상 지원 대상 목록에 없어서 분통을 터뜨렸고요. 이 분통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마가 이빠이 돌아갔고 이제 한국여행업회에다가 어떻게 된 거냐고 계속 항의 전화를 했겠죠. 한국여행업협회 역시 당연히 될 줄 알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런 전화가 오면서 그때서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문체부에 확인했는데 문체부에 제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닙니다. 이건 저는 한국여행업협회를 취재한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일부 부처 외에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그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왔었나 확인 좀 하려고 문체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도자료 이미 받은 거는 다 버렸으니까 일주일이 지나서 홈페이지에 그게 있으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글 안에 그 보도자료는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렇고 문체부도 이거를 잘못 파악을 한 것인지 뭐 의도는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지. 설마 그랬으면 진짜 이빠가 야마가 더 도는 거고. 아무튼 그랬어. 아무튼 지금 혼선이 계속 빚어졌던 거예요. 자.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손실보상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행업종은 강제 집합 명령이 없었다는 집합 금지 명령 그게 없었다는 이유로 제외가 됐죠. 그래서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인 여행업은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업종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분통이 터지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정부의 의지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그랬다기 하기에는 너무 좀 나간 것 같고, 그죠? 그러면 관련 부처에서 담당자들이나 관련 부처에서 여행업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 어떤지 정도는 참 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터지면 뭐 언론이건 뭐건 어쨌든 정부 대상으로 막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잖아. 근데 그 정부라는 게 그 행정 당국이 사실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 지금 현재 정권이나 여당 쪽에다가 그쪽이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쪽을 비난하는 것도 웃긴 거야 같아 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았다 그러죠. 대통령 선거. 그래서 아무튼 집권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일이 터지면은 어쨌든 기자나 언론사들은 제목에 정부를 다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각 행정부처의 실무자들이나 담당 부서에서 뭐 실수가 됐건 잘못을 했건 뭐 아무튼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행업계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인원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아서 표의식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차원의 그런 것 때문에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랬잖아요. 뭐 스페인에 문재인 대통령도 스페인 갔을 때 뭐 관광업계 더 챙기겠다고 손해놓은 건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빠졌으니 여행업계가 얼마나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이제 거의 포기하다시피 지원 더 이상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도 뭐 1% 저금리 필요하신 분들은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입니까? 얼마나 소중해. 하려고 했더니 이것마저도 안 되면 사람을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태가 오늘 이렇게 긴박하게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또 긴급하게 또 지금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 한국여행업에서 긴급하게 지금 국회 상대로 강력히 항의를 하겠다고 지금 나섰어요. 그래서 오창희 카타 회장을 비롯해서 특별위원장 및 또 위원들 한 9명, 임직원 한 10명 내외가 12월 2일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피켓 같은 거 들고 여행업 손실보상 지원 요청과 일상회복 특별융자에 여행업이 우리 빠진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번에 항의를 좀 하겠다고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박하게 이게 또 오늘 지금 잡힌 거고 일정이 저는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어제 제가 이런 거는 뭐 뉴스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제는 근데 오늘 요 일을 접하고 나서 생각된 게 뭐냐면 어제요 개인적으로 어제 저한테 핸드폰으로 그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인가 거기서 이제 문자로 뭐가 왔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한참 우리 여행업계에서 저거 막 집회하고 그거 할 때 제가 취재 가서 현장에서 취재하고 나서 이제 막 그때 현장에 같이 나온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그 각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명함 인사하고 했을 거야. 그때 이제 내 명함이 가고 오갖고 했겠지. 이제 거기 김승수 의원실에서 내 연락처를 알겠지. 문자가 갑자기 왔는데 김승수 국민의힘 금승수 의원은 우리 여행업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위해서 끝까지 뭐 관심을 갖고 저거 하겠습니다라고 난데없이 문자가 온 거야. 그래서 아무 문자가 왔어요. 이거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문자가 왔지 했는데 오늘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일이 이렇게 된 거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예. 뜬금없이 문자 오는 게 웃기잖아, 그죠? 아무튼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날 또 이제 그 피켓 들고 피켓 시위가 있는데 국회 그 앞에서 소통관에서 아무튼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선동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섭섭한 행위예요. 정부에서 이거는 문체부의 실수건 의도건 저는 실수라고 믿고 싶은데 이거는 강력히 중소벤처기업부나 아니면 저기 기재부 말 안 들을 것 같지만 뭔가 좀 있어야 돼요 소통. 이게 왜 여행업이 안 되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 손실보상법에서도 빠져 있는데 그냥 이건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죠? 저희는 여행 업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나 불합리한 그건 같습니다. 예. 이거는 잘 그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뭐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으켜서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엊그저께는 아주 그냥 우리나라 포탈이 난리였는데 오늘은 또 그 얘기 쏙 들어가고 한두 건밖에 없네요. 이게 참 웃겨요. 그죠? 예. 자, 어쨌든 얼마 전에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12월 1일부로 호주 관광청이 이제 오픈을 여행객들 대상 오픈하기로 했는데 이 변이 때문에 일단 오미크론 요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영향으로 한국 여행객의 호주의 무격리 입국이 12월 15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청에서 이렇게 밝혔고 이로 인해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외 여행객의 호주 입국 불가능하고요. 호주 관광청은 여행객은 출발 전 호주 이민성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한 후 입국 관련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좀 당부했는데 자 이걸 보면 호주가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꽝꽝 틀어막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픈을 한다고 밝힌 후에 잠시 지금 이 변이 때문에 잠깐 다시 조금 걸어 잠그는데 이걸 보면 이제 각국의 대처를 좀 알 수 있어요. 보수적으로 걸어 잠근 것도 호주마저도 변이 때문에 다시 그냥 원천 봉쇄가 아니라 일단 15일 정도 2주간 좀 지켜보고 다시 열겠다는 그런 계획이니까 그렇게까지 해외에서는 뭐 난리 부르스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탄력적인 운영 그러니까 잠그더라도 옛날처럼 그냥 뭐 기약 없이 잠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이렇게 짧은 단위별로 이렇게 일단 잠그고 상황 보고 열 수 있으면 열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걸로 이렇게 좀 읽힙니다. 호주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걸 좀 업무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지금 2022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를 12월 말일까지 접수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비판을 해온 그 스마트 관광도시 이거 스마트 관광도시 가서
이 스마트 관광 도시 가면 그 관광 도시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거 누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핸드폰만 보고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로 제가 비난을 계속 했는데 아무튼 조성사업 공모를 한대요. 그래서 보면은 1호가 저기 인천이었죠. 인천 계양장이었고 2021년에는 대구 수성구, 전남 여수, 경기 수원 이렇게 조성돼서 현재 조성 중에 있죠. 예. 이번 공모에서는요. 잠깐만 볼게요. 이번 공모에서는 이번 공모에서는 잠깐만요. 이번 공모에서는 어떻게 하냐? 지자체의 관심과 기대 수요를 반영해서 선정 규모를 6개로 늘렸답니다. 그래서 뭐 교통 연계형, 관광 명소형, 그 다음에 인구 15만 미만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강소형 이렇게 3개 유형별로 각각 2곳씩 해서 총 6곳 선정하겠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지자체와 민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만 공모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지자체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시죠? 참고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모와 조성 가이드라인 관련 상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제주도가 이제 그 크루즈 다시 재개를 위해서 이제 나섰습니다. 12월 7일, 11월 말일 날도 했어요. 한번 했는데 이제 12월 7일 또 예정이 돼 있어요. 대만과 일본 크루즈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엽니다. 아무튼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모든 게 멈춰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방역 그 어떤 시스템이랑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게 됐잖아요. 인프라가. 2020년 7월 대만에서 이미 재개는 됐고요. 이후 일본도 올해 일본 내에 그 크루즈 관광이 시작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내 크루즈 관광이 재개됐을 때 대만과 일본발 크루즈의 우선 입항이 예상됨에 따라 두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마케팅이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제주관광공사에서는 두 지역을 대상으로 2번 온라인 설명회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30날 대만 기륭항을 모항으로 운항하는 선사와 선사별 연합여행사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12월 7일도 이제 일본발 모항, 일본을 그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선사 관계자들이랑 이제 담당자들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통계가 있는데 대만의 크루즈 소스 마켓 규모가 38만 명이래요. 그래서 아시아 2위래네 대만이. 일본이 29만. 그래서 한 4위 정도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이야? 1등이 중국이겠구나. 아무튼 잠재 크루즈 관광객이 많은 시장인데 특히 시장 구조 및 상품 구성 또한 양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주 크루즈 시장의 문제점 개선하기 위한 마케팅 타깃으로 상당히 적합한 그런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대만, 일본, 한국 얘기해갖고 하면 지중해 크루즈 못지않게 막 이렇게 막 따뜻한 햇살과 따뜻한 바람과 적당한 바람 이 정도의 지중해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워낙 밑에서 태풍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잘만 엮으면 대만,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상하이 해갖고 요 코스 홍콩까지 엮을 수 있으면 아시아권에서도 크루즈 산업이 굉장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그게 상해 출발이었지. 그래서 쭉 올라와서 제주도 거쳐서 일본 이렇게 가서 다시 저기 내려갔는데 그런 코스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크루즈 관광 산업도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여겨 지켜봐야 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자, 반지의 제왕이요. 20년 됐대요. 20년. 올해로. 20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대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반지의 제왕 요거 관련 20년 됐기 때문에 올 로케이션 촬영지와 후속작인 호빗의 촬영지로 아직도 막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벤트도 하고 행사도 하는데
이제 각 촬영했던 곳에 그 어떤 그곳을 여행지로 막 홍보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하나의 그냥 어마어마한 이런 그 어떤 그 영상 콘텐츠를 20년이 지나도 이 여행 콘텐츠로 연결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현재까지는 우리도 이제 최근에야 막 뜨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컨텐츠들이 뭐 저기 기생충 영화 기생충도 그렇고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BTS의 그런 활동도 그런데 그런 특히 영화 영상물 제작 관련한 것들을 20년 뒤에도 우리가 그런 어떤 연계돼 갖고 여행 상품 여행 컨텐츠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그런 고민도 이제는 좀 슬슬 연구하고 우리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학자들이 또 한번 또 생각도 해보고 그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류라는 게 이렇게까지는 될 줄 아무도 몰랐고 근데 이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좀 연결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컨텐츠의 힘이자 앞으로의 장래성 그런 미래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교수 같다. 내가 사실 내가 뭐 그 저기 박사학위 뭐 이쪽 관광 쪽 이런 게 학위가 없어서 그렇지 뭐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또 한 두세 시간 뭐 너끈히 또 이게 할 수 있죠. 자, 아무튼 첫 소식부터 제가 좀 야마가 이빠이 도는 소식을 전해줘서 대단히 참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자, 어쨌든 우리가 또 이럴 때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가 또 얘기할 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12월 2일 날 우리 카타에서 집회할 때 힘 좀 실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화이팅 외치면서 내일도 힘을 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여행업계 관계자분들 힘내십시오. 화이팅!